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잔소리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7월 9일 목요일장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국내 증시 장 초반에는 불안한 흐름 보였지만 옵션 만기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사상 최고치 경신 그리고 중국의 경제지표 개선세로 인해서 장 후반대 갈수록 매도폭 줄어들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피 2167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가 연출했지만 개인이 3거래일 연속으로 강한 매수세 보이면서 지수를 리드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1년 9개월 만에 77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해서 윗골이 달면서 강한 흐름 이어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772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에서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개인이 230억대 매수해주면서 오늘의 코스닥을 리드했습니다. 환율 시장에서는 위안화가 강세를 보였지만 원달러에는 영향이 제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와 동일한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암호화폐 시세도 만나보시죠. 19시 기준입니다. 먼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0.57% 하락한 1,142만 원 선, 이더리움이 0.24% 하락한 29만 9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아이온체인과 에어드란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에어드란이 5.99% 급등하며 353원, 아이온체인이 0.79% 상승해서 62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전 코인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리플이 2.92% 상승해서 249선에서 거래되며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세 만나봤고요. 지금부터는 주식 잔소리 출발합니다. 네, 목요일장은 박원재 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 1시간 동안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전화와 문자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1611-2612번이고요. 문자번호는 샵 0082번입니다. 이 전화와 문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단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접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여러분들 접수 받는 동안 시장 이야기 좀 잠깐 짚고 넘어가 볼게요.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굉장히 무난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히려 시장에 좀 여러 섹터가 강세를 보였어요. 네. 뭐 풍력주도 올랐고 오늘 뭐 반도체 소부장도 좀 올랐고 또 온텍트 관련주들도 올랐는데 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흐름이 강한 섹터 이런 부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결국 지금 시장은 가는 섹터만 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 ADR을 봐도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를 보면 비슷합니다. 최근 시장이 계속 지수는 올라도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이 같이 나와서 아마 제대로 줄을 서 있지 않으면 지수 상승을 체감하기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일 거라 판단이 되고요. 요새는 이슈가 돌아가면서 나오지만 두 가지 이슈를 뚜렷하게 추적하고 있죠. 확실한 실적이 나오거나 확실한 성장이 나오거나 그래서 확실한 꿈이 있는 섹터가 아니면 확실한 실적을 보여주는 섹터. 이 의외의 섹터는 전혀 주목을 받지 않고 있어서 지금 지수가 오늘로서 코스닥이 6월에 고점도 뚫어서 이제 신고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전혀 체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지금 본인의 포트폴리오가 지금 흐름에 좀 안 맞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지금 계좌가 폭발하는 계좌는 흐름을 잘 따라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는 종목이 가는 그런 순환매 장세, 그중에서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가 좀 귀한, 오를 만한 섹터인지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수익을 크게 내시는 게 중요할 텐데요. 이런 부분들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 박원재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이런 시장 이야기들 담아가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방법이 너무 어려우시다 하면요. 지금 밑에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열어서 카메라 누르시고 이 카메라에 대고 이 QR코드를 비추면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상단에 뜨게 됩니다. 이 부분이 어려우시면 QR코드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1시간 동안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화와 문자가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1611-1612번, 문자번호는 샵 0082번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첫 번째 상담 바로 만나볼게요. 첫 번째 상담이 7632님이 보내주신 유빅케어, 매수가가 11,0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유빅케어가 이 종목이 또 오늘도 많이 올랐어요. 오늘 언택트 관련해가지고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갔는데 유빅케어 또 오늘 좀 진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네. 원격 의료 테마로 엮여서 이제 시세를 준 다음에 한 2달 동안 행보를 하고 있죠. 원격 의료는 실질적으로 좀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슈를 받고 나서 실행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빅케어가 그럼 기업 가치적으로 현재 주가를 정당화할 수 있나를 보면은 현재 시총이 5,500억인데 지난해 매출이 1,100억 매출에 120억이니까 굉장히 성장성을 선반영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도 이제 예측 나오는 게 한 1,300억 매출에 150억 수익, 당기 순이익으로 100억 정도니까 한 50배수를 받고 있는데 이 정도면 실행이 되는 프리미엄을 굉장히 많이 반영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11,000원 딱 취득가신데 좀 고민을 하셔서 좀 섹터가 실적이 확실하거나 성장이 확실한 섹터 쪽으로 좀 옮겨보시는 게 어떨까. 유빅케어로 계속 보시겠다고 하면 손절선은 9,500원 선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빅케어는 이미 이런 호재들이 선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성장성이 강한 섹터로 옮겨가시는 게 어떨까. 손절가는 9,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7593님이 보내주신 테라젠 이텍스, 매수가가 11만 200원에 비중은 25%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해볼까요? 11만 원이 아니라 11,000원일 것 같은데요. 네. 200원인 것 같습니다. 11,200원에 25% 테라젠 이텍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는 기본적으로 성장과 파이프라인을 봐야 되는데 섹터를 같이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테라젠 이텍스를 파이프라인을 분석하려면 제약바이오는 저도 좀 어려운 게 파이프라인을 분석해서 이게 파이프라인 가치가 얼마다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어떤 제약주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분석 시스템을 이제 서비스해서 진단 예방을 하는 그런 이슈를 갖고 있는데 지금 제약바이오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만큼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고점에 사서 물리고 계신 중인데 요 아래 121선 닿는 게 9,500원입니다. 그래서 9,500원 밑으로 떨어지면은 좀 위험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25%면 비중이 작지도 않으시니까 지금 한 300원 수준 남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테라젠 이텍스의 파이프라인 가치를 평가하기 힘들어서 그런데 투자하신 분이 그 가치에 대해서 믿음이 있으시면 갖고 가시는 전략. 근데 기술적으로는 9,500원 밑으로 들어가면 위험 관리를 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테라젠 이텍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박원재 의원님께서 굉장히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단해 주시고 계신데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1611-1612번, 문자번호는 샵 0082번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늘 주식 잔소리에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지금부터는요, 전화로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이진이요. 아이진 갖고 계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11,600원에 20%요? 네, 11,600원에 20% 갖고 계십니다. 최근에 고점에서 좀 매수를 들어가셨어요. 오늘 9,900원대로 마감을 했는데 IG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진을 들어가셨는데 특별히 무슨 들어가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신약주가 조금 좀 수입이 있는 것 같고 해서 들어갔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 10,000원이 깨지면 손절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는데, 네. 네, 많이 떨어지진 않고 다시 떨어졌다 올라왔다 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사실은 제약바이오는 굉장히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섹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투자라는 거는 예측이 가능해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를 추정을 하는데 IG는 시가총액 1,100억짜리니까 이제 굉장히 작은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이슈를 제약바이오는 다 갖고 있어요. 신약 개발에 대한 거, 이런 이슈를 갖고 있는데 본업 자체는 매출이 거의 나오지 않고 영업 적자라서 재무 상태는 좋지는 않아요. 따라서 지금 그래도 파이프라인이 좀 크고 규모가 있는 기업 같으면은 좀 버티면은 괜찮은데 아이진 같은 경우는 자본 총계도 작고 그래서 위험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초에 10,000원 밑에서 손절을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그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트적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올라갈 때 거래량이 세웠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꼬리를 달고 내려와서 쭉 빠지고 있거든요. 다만 그 거래량이 올라갈 때 거래량만큼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산이 안 됐으니까 아직 세력이 안 빠져나갔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반등이 와서 10,000원대에서 올라가서 한 10,000원, 1,000원대 붙으면 그때 나오시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흔들려 가지고 조금 더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당초 마음을 흔들리지 마시고 손절 처리하시고 좀 편안한 종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우시죠? 그럼 반등은 얼마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등은 이런 기업은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이슈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네.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데 지난번 거래량을 뚫고 올라간다면 12,000원대까지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렇게 올라갈지 여기서 떨어질지 이건 업황 따라가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약업종이 전체적으로 좀 흐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약업종 흐름이 전체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서 이 개별주만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니까 다른 쪽이 무너지고 이것도 무너진다면 그럴 때는 손절을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 가격이 9,500원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럼 반만 손절하고 반만 들고 있으면 네, 어떨까요? 그것도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종목을 좀 편한 네. 종목으로 하세요. 이 네. 아이진 종목은 예측하기가 너무 힘든 종목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네, 일단 반은 손절하고 반만 좀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세워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떤 예.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전기에 삼성전기 갖고 계시고요.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127,500원 20%예. 127,500원에 20% 오늘 예, 예. 종가랑 똑같은데 오늘 들어가셨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한참 동안 127,000원에 127,500원 8천에 한 2주 이상 있었는 것 같아요. 2주 동안. 한 2주 됐어요. 그렇죠. 2주 동안 지금 횡보를 계속해서 너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삼성전기가. 오늘도 예, 예. 딱 500원 하락하고 마감을 했는데 예. 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제가 바로 여쭤볼게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삼성전기를 한 2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냥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MLCC가 주된 이제 수입원이고요. 기존에 예, 예. 했던 게 이제 카메라 모듈과 이제 기판 예. 부분이 있는데 기판 예. 부분은 이제 돈 되는 쪽을 삼성전자에 매각을 했죠. 그래서 예. 지금은 MLCC 쪽을 가야 되는데 그동안에 휴대폰 매출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실적이 크게 안 좋았는데 이제 예. 하반기에 휴대폰 쪽이 계속 상품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주력인 MLCC 매출이 좀 늘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LG이노텍과 삼성전기는 하반기로 갈수록 그 모멘텀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반 정도 횡보하면서 좀 지루하실 텐데 예. 주식 투자는 원래 좀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반기 가면은 예. 직전 고점인 한 15만 원 선은 웬만하면 트라이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혹시 그 MLCC 쪽이나 뭐 예. 전장 쪽 이쪽이 매출이 더 늘어난다면 그때 실적 발표나 뉴스 플로우를 보고요. 15만 원 가서 이익을 실현할지 더 갖고 예. 갈지를 그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국면에서는 그냥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래도 적어도 한 달 정도 네, 더 기다리면 여름 지나갈 때까지 한번 기다린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면은요 또 예. 금방 움직여요. 그러니까 횡보 기간이 길고 움직이는 예. 기간은 좀 짧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 움직일지 모르니 갖고 예. 계시다가 움직이면은 한 예. 15-20%는 금방 움직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예. 네. 네, 횡보가 좀 길어서 답답하실 수는 있겠지만요. 15만 원 선까지는 기다리면 올라올 수도 있고 그때 가면 뉴스 체크 꼭 해보시라는 점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레고캠 바이오요. 레고캠 바이오 갖고 계시고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매수가랑 매수가요? 비중? 네. 47,650원이요. 네, 47,650원에 얼마나 갖고 네, 계세요? 20%요. 20% 갖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 바이오 섹터가 좀 흐름이 안 좋았는데 이 종목이 좀 많이 빠졌네요. 3.8% 빠졌고 계속해서 하락세를 걷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좀 크실 것 같은데 레고캠 예. 바이오 어떻게 해볼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들어가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거죠? 이게 어제 샀는데 그 전에 네. 맨날 4만 원 얼마대, 5만 원 얼마대 사가지고 이거 좀 수익 좀 냈거든요. 한 두 번. 네네. 그래가지고 또 좀 떨어질 걸래. 네. 또 샀더니 좀, 그때하고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느낌에. 네. 요새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그 네. 영향을 받은 거고, 레고캠바이오는 뭐 걱정할 종목은 아닌 걸로 판단이 돼요. 네. 기본적으로 레고캠바이오를 거래를 하셨으니까 어떤 기업인지는 좀 알고 계신 거죠? 예. 예, 그 이중항체하고 ADL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요새 기본적으로 항암 치료가 병력요법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알테오젠이나 레고캠바이오, ABL 바이오 이런 쪽이 그런 쪽에 중점적으로 있고 파이프라인도 잘 갖춰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을 되면 또 항상 기다리는 항암협회나 뭐 이런 게 학회가 열리니까 네. 이런 종목은 좀 지루할 수 있는데 조금 빠질 수도 있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갖고 계시면은 또 수익 실현할 기회를 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에요. 옛날처럼 전에처럼 뭐 한 6만 5천 원에서 8만 원 선 이렇게 올까요?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반기에 이제 학회 열리고 또 그러면 하반기에? 또 하반기 이제 9월 달에 또 암협회나 이런 게 열리거든요. 이번 달 네. 4, 5월 달에 했듯이 봄 가을로 네. 하니까 그럼 9월 그때 달에요? 되면 또 뭐 발표를 하고 논문을 해서 그동안 이제 그 임상한 거 이런 거 발표를 네. 할 텐데 그때는 이슈를 받을 거고 여름은 좀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분간 지루하셔도 그냥 견디시고 기다리시면은 가을쯤 되면 좋은 소식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을까지 좀 들고 있으려고 연말까지 생각하고 네, 했는데요. 가을이면 아마 답 나올 거예요. 네, 혹시 확 또 떨어져서 안 올라갈까 봐. 네, 뭐 더 떨어지셔도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갖고 가셔도 될 만한 좋은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꾸 쳐다보지만 그냥 가을까지 놔둬야 그냥 되겠네. 마음 편하게 갖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좀 떨어져도 이제 신경 안 쓰고 그냥 안 보고 놔두거든요. 네네. 상담 받고 나면은. 네, 그렇게 제가 편안하게. 팬이에요. 너무 이렇게 한번 상담 받고 나면 너무 잘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요. 여쭤보고 이제 계속 좀 가을까지 좀 놔두려고요, 그냥.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네. 여보세요? 네네, 여보세요? 예. 연말까지라도 뭐 가을까지 가지고 있어 보면 되지. 수익 날 네네. 때까지, 그죠? 편안하게 갖고 계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예. 성공 회사가 뭐 투자하세요. 이렇게 걱정 쉬운 회사 아니면 괜찮아요. 네,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네, 박원재 위원님의 이런 전략적인 구성으로 또 도움도 많이 받으시고 그동안에 굉장히 팬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멘탈 관리까지 주식에선 사실 멘탈 관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 듣고 또 편안하게 가을까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박원재 위원님께서 친절하게 멘탈 관리까지 해주시는데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있습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 박원재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요 밑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비추면 바로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뜨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박원재 위원님과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전 넷마블 넷마블 갖고 계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10만 5천 원에 30%. 10만 5천 원에 30%를 갖고 계십니다. 예, 이 넷마블이 횡보를 하다가 첫 양봉이 떴을 때 거래량이 뜨면서 첫 양봉 떴을 때 들어가셨어요. 아니 거기 작년 4월달 5월달에 작년 4월이요? 발표할 때 들어갔어요. 그러면 1년 넘게 들고 계셔서 지금 매수 1년이 아니고 한 2, 3개월 정도 들고. 2, 3개월 전에 갖고 계시다가 예. 알겠습니다. 이 종목이 최근에 게임 섹터가 굉장히 또 잘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수익 많이 보고 계신데 넷마블 앞으로 어떻게 꼬리가 길어가지고. 오늘 또 꼬리가 길어가지고 예, 그렇죠. 오늘 고가가 13만 원까지 갔는데 쭉 꼬리 달고 내려와서 그런 부분이 걱정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예, 좀 제가 바로 걱정입니다. 여쭤볼게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넷마블을 뭐 저가에 잘 들어가셨어요. 예. 네. 일단은 30% 갖고 계시니까 예. 13만 원 선에서 일단 반 정도는 이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게임즈 섹터가 이제 NC 소프트가 굉장히 그 선두에 서가지고 요새는 언택트 집에서 사람이 활동을 안 하니까 이제 게임을 많이 해서 매출이 좀 늘어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넷마블은 과거에 올라갈 때는 아주 그 국내의 상위권 게임을 1년에 한 10개씩 냈던 기업이었는데 이젠 그렇게 내지는 못해요. 예. 다만 이제 게임 종류가 많고 여전히 이제 개발력이 많은데 과거처럼 그렇게 뭐 양산될 수 있는 게임이 나올 그런 환경은 아니라서 단기간에 30% 정도 올랐으면 일단 이익 실현하시면은 또 이렇게 내려올 때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30%시니까 비중이 작지도 않으시니까 일단은 반 정도 이익 실현하셨다가 오늘 13만 원 갔을 때 이익 실현할 걸 하는 마음이 많이 드시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내려가 버렸어요. 네, 5일선에서 많이 벌어져서 이격도 많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갈 때 가더라도 넷마블 같은 대형주가 바로 치고 가기는 어려우니까 반 정도 이익 실현하시고요. 반만 갖고 한번 보면서 다시 내려오면 추가로 팔았던 거 사겠다. 이런 전략이면 올라도 좋고 내려도 좋고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만약 올라가면 판 걸로 다른 좋은 종목 또 매수하면 되니까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투자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네, 넷마블 진단해드렸습니다. 꼭 수익 실현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오늘 궁금하세요? YIK요. YIK 갖고 계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3,600원에 70% 갖고 있어요. 3,600원에 70% 갖고 계십니다. 비중이 생각보다 네, 굉장히 많이 크세요. 1년 정도 넘은 것 같아요. 1년이나 들고 계셨고 혹시 막 네. 물타기 하고 그러신 건가요? 그래도 다행히 또 수익권에 뭐- 계신데. 네. 네, 알겠습니다. YIK가 오늘은 좀 빠졌는데 이 종목 어떻게 해볼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YIK를 1년 동안 갖고 계시면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고 좀 좋아하시는 기업인 것 같아요. 예. 예. YIK는 사실 과거에 이제 반도체 이쪽으로 해서 실적이 잘 나왔다가 테스트 검사 장비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매출이 뚝 떨어져서 작년에 이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요새 다시 일본의 이제 업체를 인수함으로 해서 국내에서는 아주 독특하게 그 전 공정의 웨이퍼 검사 장비를 이게 새로 시작을 하는 게 이게 지금 모멘텀이에요. 요거 알고 계셨나요? 예. 예. 그러면 이게 그럼 얼마나 모멘텀이 될까? 당장 수익에 기여되는 거는 빠르게 오지는 않을 텐데 요새는 시장이 이제 독특한 거, 유니크한 거 이거를 굉장히 좀 쳐주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 탄력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흐름을 잘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들 동향이 이제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관들 동향이 들어오는 걸 잠깐 볼게요. 기관 동향은 아직까지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조금씩 들어오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모멘텀 받는 게 계속 가면은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5,000원까지 노려보셔도 될 것 같은데 비중이 70%나 되세요. 예. 70% 되시면은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좀 그러긴 하죠. 그런데 뭐 현금으로 사는 거니까. 네. 그러시면은 4,000원 후반대 가면은 일단 반은 이익 실현하시고요. 예. 나머지 반만 한번 갖고 가보세요. 5,000원까지는 출하해야 할 것 같은데 내 기업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좋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그 전방 전공정 분야에 있어서 웨이퍼 검사 장비 수준은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지는데 사실 지금 실적은 그거에 쫓아오지는 못해요. 그래서 성장과 지금 실적이 어느 시점에서 맞출 거냐 이걸 재야 되는데 그 예측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많이 올라왔으면 일단 반은 이익 실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오늘 음봉을 좀 길게 달았는데 이제 요새 이런 종목이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많으니까 4,500원 넘기면은 일단 반 이익 실현 해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비중이 많으니까요. 예. 네, 그렇게 대응하시고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비중이 너무 크시니까요. 반 정도는 덜어내시고 반은 또 충분히 5,000원 선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많은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상담은 문자로 준비되어 있고요. 4738님이 보내주신 파미셀, 매수가가 24,4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최근에 전고점이 26,150원인데 요 부근에서 매수를 들어가셨어요. 근데 파미셀에 좀 대표와 관련한 악재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하고 또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파미셀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파미셀은 렘데시비르 원료 의약품을 공급한다는 이슈로 올랐다가 사실은 렘데시비르를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럼 좋은 일이죠. 그런데도 가격이 반영이 안 되죠. 주가상으로 보면 호재가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 악재로 반영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24,400원에 너무 고점에 들어가셔서 현재 횡보가를 유지하고 있는데 기업 내용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좋은 모양은 아니다. 그래서 손절 가격을 잡아드릴 텐데 18,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손절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파미셀 18,000원 선에서 손절 제시해드렸으니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문자고요. 6990님이 보내주신 우리기술투자. 우리기술투자 매수가가 2,750원에 비중은 45%입니다. 2,750원이면 오늘 종가에서 10원 정도가 오른 그런 가격이고요. 비중도 꽤 크게 갖고 계십니다. 우리기술투자는 어떻게 해볼까요? 기술투자 창투는 기본적으로 투자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투자 목록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기술투자는 과거에 그 비트코인 상장업체 이슈로 해서 시세를 한번 급등을 준 적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이슈로 돌아가는 건 제자리를 다시 돌아옵니다. 현재 우리기술투자의 이제 차트의 모습은 과거에 급등시킨 이후에 그 세력이 아직 안 나가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2,300억 시가 총액인데 작년에 추정 순이익이 170억대,
당기 순이익이 100억대니까 조금 비싼 편입니다. 본업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이제 이게 뭐 그 상장 거래소, 비트코인 거래소 이슈로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투자하기에 있어서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투자는 항상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예측 가능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절 부분이니까 비중도 많네요. 본인이 이 기업에 대해서 믿음이 확실하다면 보유, 그냥 별 생각 없이 들어갔는데 잘 안 움직인다 이런 생각이시면 그냥 본절에 나오시는 걸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보유하시거나 아니면 매수가 올라오면 좀 빠져나오시는 그런 방법으로 챙겨드렸으니까요. 원하는 전략으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은 전화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전화가 잘 연결이 안 되는데 다시 한 번만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화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저희가 문자 상담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9046님이 보내주신 현대건설이고요. 매수가가 33,900원에 비중은 50%입니다. 비중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래도 약수익권에 계시고 현대건설 역시 좀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현대건설은 직전에 뭐 그 재건축 인수를 통해서 수주를 7조 따면서 굉장히 좋은 호재였는데 전체적으로 요새는 뭐 이렇게 국영제 쪽이 탄력이 없습니다. 상당히 그 고민스러운데 기업이 나쁘지 않고 실적도 나쁘지 않은데 주가가 안 가는 아주 최근의 국영제의 모습의 대표적인 종목인데 비중이 50%셔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현대건설 재무제표나 기업 성향을 보면 지금 가격은 싼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래소에 있는 많은 종목이 싼데도 못 가는 종목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따라서 현대건설을 50%나 비중을 갖고 계신 분이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믿음이 있어서 난 오래 견딜 수 있다 하시면 보유하셔도 되고요. 좀 발빠른 매매를 원하신다 그러면 20%만 남기시고 30%는 일단 매도하셨다가 좀 발빠른 종목으로 옮겨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상담 자세하게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로 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연결됐네요. 전 연결도 안 된 줄 알고 걱정했어요. 예.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예. 갖고 계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109,800원이고요. 네. 비중은? 비중은 40%입니다. 109,800원에 비중은 40% 갖고 계십니다. 오늘도 셀트리온 삼형제 흐름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세 종목이 모두 다 윗골이 달고 쫙 내려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혹시 오늘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요. 오늘 들어가신 거예요? 한 달 좀 넘으셨어요. 넘었어요. 한 달 좀 넘었어요. 근데 예. 조금 최근의 고점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손실권에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네, 헬스케어 어떻게 해볼지 제가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들어가셨는데 비중을 좀 살짝 많이 들어가셨네요. 예. 그만큼 믿음이 있으신 거죠? 어느 정도는 있어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합병을 한다 그러죠. 하반기에 이제 주총을 통해서 합병을 하면은 지금은 셀트리온은 제조를 하고 헬스케어는 판매를 해서 또 이제 제약은 판권을 갖고 있고 이렇게 3분화되어 있는데 결국은 한 몸이거든요. 예. 그래서 같이 한 몸이 돼서 한 60조 정도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글로벌 빅파마들이 특허, 제약 바이오의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 주 매출원인데 그 특허가 2030년까지 계속 나오는데 셀트리온 그룹은 그거에 대해서 파이프라인을 잘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후년에 나오는 슈미라라는 파이프가 굉장히 이제 매출이 큰 건데 그것까지 진입이 되면 성장은 거의 뭐 담보가 돼 있어서 앞으로도 성장 스토리를 계속 써갈 것 같습니다. 믿음이 강하시니까 뭐 하루하루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연말까지 쭉 지켜보십시오. 아마 주춤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그래도 연말까지 갖고 계시면 상승 보실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충분히 수익 실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랄게요. 네,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TV 켜고 계시면 소리 줄이시고 저랑 전화로만 연결 가능하신가요?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사고 샀는데요. 네, 어떤 종목이요? SK 24만 5천 원에 40% 샀어요. 네, SK 24만 5천 원에 40% 사셨습니다. 이 SK가 SK 바이오팜 상장한 7월 2일 되자마자 바로 계속 하락세를 걷고 있어요. 오늘도 좀 많이 빠졌는데 언제 들어가셨어요? 오늘요. 오늘 들어가셨고 알겠습니다. 네, 오후에요. 네, 알겠습니다. SK 어떻게 해볼지 제가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SK를 오늘 들어가셨군요. 네, 많이 빠져서 들어가신 거죠? 네, 그런데 이제 SK 바이오팜 기대치로 바닥에서 또 많이 올라왔어요. 네, 지주회사는요, 네. 기본적으로 현재 SK뿐만 아니라 모든 지주회사들이 평가를 잘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SK가 뭐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지주회사는 기본적으로 실적을 이중으로 잡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평가를 못 받고 있는데 SK는 사실 SK 이노베이션 자회사로 해서 그 다음에 텔레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이렇게 수직 연결되니까 하이닉스에 대한 지분을 손자회사로 갖고 있거든요. 그 전체적인 지분 가치로 보면은 뭐 비싼 거는 아닌데 더군다나 이번에 SK 바이오팜 프리미엄을 한껏 받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떨어지는 중이라서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시세 내기는 쉽지 않거든요. 내일 반 정도는 일단 덜어내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계속 떨어질까요? 제가 삼성물산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논리로 삼성물산도 삼성그룹의 지주회사거든요. 그러면 SK바이오팜이 오르니까 올라야 된다는 논리신데 삼성바이오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근데 삼성물산은 차트를 보시면 전혀 오르질 않습니다. 지주회사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SK도 마찬가지로 SK바이오팜 때문에 시세가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당분간은 굉장히 횡보하거나 지지부진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쉬울까봐 20%를 남기시라고 한 건데 사실은 그냥 손해 안 보셨으면 빠져나와서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마음 편하실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네, SK 상담 삼성물산과 비교하면서 한번 진행해드렸습니다. 저희 박원재 위원님과 1시간 동안 상담 진행해드렸는데요. 방송 외에도 장중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 박원재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밑에 하단에 있는 QR코드 이 카메라로 비추고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듣고 싶은 잔소리 코너로 이동해 보시죠. 네, 박원재 의원님과 함께하는 듣고 싶은 잔소리 시간입니다. 저번 주에 듣고 싶은 잔소리 시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 해주셨거든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오늘은 시청자분께 도대체 요새 그 시세가 나는 쪽만 계속 폭등을 하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고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흐르는지에 대해서 참고를 좀 해보시라고 엊그제 유럽에서 수소경제에 대해서 발표를 했죠. 수소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큰 마스터 플랜을 발표를 했는데 수소시장을 좀 키우겠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시장이 무너졌기 때문에 뭔가 SOC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전 전통적인 토목은 이제 땅을 파고 다리를 짓고 학교를 짓고 공공공사를 통해서 SOC 사업을 일으켰다면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고용 창출이나 차세대 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고민을 했겠죠. 뭘 가지고 우리가 경제 재건을 할 건가 했더니 유럽은 사실 산업 기반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좋았던 게 자동차였는데
자동차를 미국의 테슬라라는 기업이 들어와서 전기차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면서 이 헤게모니를 테슬라가 세계 자동차 시장의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섰어요. 이 얘기는 유럽 자동차 시장이 이제는 좀 만만치 않겠다. 이거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유럽은 고민을 한 거예요. 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 뭘까? 그걸 찾은 게 수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소 시장을 유럽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냐면 현재 2020년에 20억 유로 되는 시장을 2030년에 1,400억 유로까지 키우겠다. 그러면 이게 몇 배가 되는 거죠? 이거는 유럽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 산업을 키울 거예요. 그러면 수소 자동차뿐만 아니라 수소 에너지원을 바꾼다는 얘기니까 이제 서서히 석유화학, 석탄의 시대는 저물고 신재생 쪽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캐치를 하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미국도 수소 경제에 대해서 발벗고 나서면서 2030년까지 마찬가지로 1,400억 달러. 그러면 합하면은 한 300조 시장을 만들겠다. 우리 정부에서도 재작년부터 수소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그래서 충전소도 만들고 수소차에 대해서 굉장히 격려를 해주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요즘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정부 정책이 정말 셉니다. 요새 풍력 관련주나 태양광 관련주나 수소 관련주가 예전에는 그냥 정책적 뒷받침이 없을 때는 그냥 테마였어요. 일시적으로 흘러가는 바람. 이렇게 돼가지고 그거 쫓아가면은 또 원점에 오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됐는데 수소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이전에는 일본과 중국과 한국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섹터였는데 이게 세계 시장 빅마켓인 유럽과 미국이 참여를 한다면 확장성이 넓어지는 거고 그러면 이 밸류체인 단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겠구나. 이게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EU가 수소 시장을 10년간 70배 키운다. 이렇게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EU 집행행정부가 유럽 수소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 20억 유로에서 1,400 유로까지 늘리겠다. 2050년까지는 최대 4,700 유로, 한 630조까지도 늘리겠다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아주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섹터구나.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밸류체인을. 그래서 유진투자증권에서 이걸 정리한 표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오늘은 시간이 짧으니까 이런 기업이 있다는 거 소개만 시켜드리고 이게 왜 지금 시장에 이슈가 돼서 시세가 나는지. 지금 기본적으로 수소 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스택입니다. 스택을 하는 거는 이제 퓨얼셀이 하는데 두산 퓨얼셀과 SPO셀이 지금 하고 있고요. 고월에탄에서 전고체 고체 연료 전지를 하고 있는 게 미코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료 탱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거를 일진 다이아가 자회사인 일진 복합 소재에서 그 연료 탱크를 하는 유일한 기업이다 보니까 요새 일진 다이아가 굉장히 시세 탄력이 좋죠. 이런 흐름을 이해한 다음에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조금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 로드맵에 있는 걸 읽어드리면 수소차 인프라를 하는 충전소를 하는 게 EM 코리아와 NK라는 기업이 있고요. 부생수소, 수소를 추출을 해야 되는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는 물을 분해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가스를 추출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수소 경제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떤 산업군에서 빼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철소 같은 데에서 이제 부산물로 수소가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포스코나 현대제철에서 부생수소로만 뽑았어도 지금 필요한 수소는 좀 충분히 공급을 하는데 수소 경제가 보다 활성화가 되면은 아마 수소를 개질 수소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수소를 추출하는 그걸 하고 있는 게 이제 풍림산업과 JNK 히터 두 기업이 있죠.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지라는 기업이 고체 저장 장치를 하고 유니크라는 기업이 수소 제어 밸브를 합니다. 세종공업은 아주 여러 가지 센서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분리막을 하는 게 이게 좀 고부가 가치인데 이걸 상하프론테크가 하고 있어서 요새 상하프론테크 탄력이 좋은 건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아화성이라는 기업은 가스켓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전기차나 수소차나 엔진이 필요 없으니까
그 모터가 필요한데 이 모터를 하는 게 S&T 모티브라는 기업이 하고 LG전자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전장 모든 거는 이제 현대 모비스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뉴로스라는 기업은 압축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뉴인텍과 삼화전기는 콘덴서 이런 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내연기관하고 다르게 수소차나 전기차는 공조 시스템, 그러니까 히터나 이런 걸 하는 게 엔진에서 열이 안 나니까 뭐 휘발유를 안 떼니까 열이 안 나죠. 그래서 공조 시스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걸 하는 게 한원 시스템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산업은 마찬가지로 PTC 히터라는 거, 히타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GMB 코리아와 대우부품은 이제 워터펌프, 이렇게 해서 이제 밸류체인 단이 형성이 돼 있는 게 수소의 산업이다. 그래서 최근에 수소의 파이프라인을 보면 주가 탄력이 굉장히 좋은 걸 보실 수 있겠어요. 그 중에서 또 하나 최근에 올라온 게 효성 첨단 소재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탄소 섬유, 이 연료 탱크를 만들려면 이게 굉장히 수소는 우리 지구상에 있는 물질 중에 제일 가벼운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둬두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수소하면 가장 두려워하는 게 폭발이죠. 왜 그러냐면 밀도를 굉장히 압축시켜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가둬둘 수 있는 저장 용기는 탄소 섬유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본의 도레이라는 그런 기업에서 이제 지금은 대체적으로 독점을 하는데 아직은 그 수준에 못 따라가지만 효성 첨단 소재가 그 탄소 섬유를 거의 이제 개발을 해서 육박하는 단계까지 왔다. 그래서 최근에 효성 첨단 소재가 탄력이 굉장히 좋죠. 아마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아라미드 이런 쪽도 하고요. 또 니콜라를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미국 기업의 한화그룹이 니콜라를 투자를 해서 대박이 났다. 이런 뉴스를 들어보셨을 텐데 상장 기업 중에서는 한화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원래는 한화종합화학이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고 한화솔루션에 대한 지분은 한화가 갖고 있는 지분 관계로 돼서 요새 니콜라가 워낙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뭐 1,000억 투자한 게 지금 거의 뭐 2조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대박이겠죠. 그래서 지분법 평가이익으로 오늘 한화솔루션이 12%나 올랐네요. 그래서 전체적인 수소 경제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은 수소 테마의 흐름을 갖고 왔고 앞으로 이런 흐름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으니까 관련 밸류 체인에 대해서 한번 투자자 여러분들이 꼼꼼히 메모해가면서 지켜보시면 하반기까지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소 경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과 미국에서 이 수소 경제를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죠. 어제도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10년간 70배를 만들겠다, 이 수소 시장을 그렇게 언급을 하면서 오늘 또 말씀해주신 종목들이 또 잘 갔고요. 뭐 두산퓨얼셀, S퓨얼셀, 뭐 EM코리아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 등등 많은 종목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런 종목들과 함께 또 박원재 위원님과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이런 시장 이야기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경제 박원재라고 검색하시거나 밑에 보이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비춰서 들어오시면 이런 중요한 이야기들 담아가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상담부터 강의까지 고생해주신 박원재 위원님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주식잔소리는 자본시장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 볼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